다음에 원에 왔어요. 그럼 얘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내가 이제 뭔가 퉁탕퉁탕 했다고 말하면 좀 선생님들이 이상하게 볼 것 같아서 말을 안 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얘가 오늘 훈육한 걸 말을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원에서 애가 그날 하루 종일 친구들을 물고 뜯고 맛보고 즐기면서 다녀요. 이해되세요? 계속 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혼나고 왔거든요. 근데 만약에 혼나고 왔는데 부모님이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얘가 좀 혼났습니다. 그럼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줄까요? 얘가 혼나서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물고 뜯고 맛보고 중계 으름 부릉부릉 하고 있을 때 선생님들이 옆에서 사전에 예방을 하겠죠. 그리고 얘가 혹시나 친구한테 좀 실수를 했을 때 친구들한테 뭐라고 할까요? 얘 변호를 해줘요, 선생님. 그래서 반드시 훈육은 동일하게 원과 가정이 함께 가야 됩니다. 아셨죠?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마지막 부분이 있죠? 뭐예요? 무엇을 그러면 해야 한다. 이게 바로 신호등입니다. 여러분들 신호등 기억하세요? 마지노선 때 하는 겁니다. 마지노선 때. 이제 아까까지 이렇게 대화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순간에 멈춰야 되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때 우리는 하지만 지금 아니야,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거를 딱 요렇게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빨간 불 멈추는 거예요. 노란 불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파란 불 대화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빨간 불 따라해보겠습니다. 그만.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그러면서 호흡 쳐세요. 왜 호흡할까요? 누가 열받으니까? 내가 열받으니까. 그만 지금은 아니야가 얘한테도 그만이지만 뇌는 나부터 듣습니다. 나도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만 지금은 아니야. 근데 이때 그만해!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높은 소리로 하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언어에는 온도가 있어요. 기분이 좋을 때는 고온으로 가요.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저온으로 가야지 그 사람들이 그 의미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좋을 때는 아마 이렇게 하셨죠? 안 좋을 때는 아이고 이렇게 내려가는 것처럼.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 지금은 아니야를 아빠 음성처럼 하셔야 됩니다. 아버님들만 해볼게요. 시작. 그만 지금은 아니야. 아주 잘하셨어요. 그 말도 굉장히 무미건조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만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눈빛 보시죠 지금. 어머님들이 너무 귀엽게 생기셨는데 그러면서 바로 잠깐 생각해보자. 잠깐 생각해보세요. 이해되셨죠? 시작. 그래도 엄마 아빠 이해해? 왜 하지 말라고 했을까? 이런 식으로 부모님이랑 대화를 할 거예요. 그걸 연령별로 다르게 할 겁니다. 자, 연령별로 왜 다르게 해야 되냐면은 0세한테 그만 지금 아니야 할 수 없잖아요. 0세 때는 안아서 멈춘 다음에 그만 아야 우리 다른 거 하자 넘어가시면 됩니다. 0세 때까지 뭐 우리가 훈육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훈육보다는 너가 지금 뭐가 필요하구나? 알았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 9개월까지는 내가 훈육보다는 해야 되는 방향성만 제시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1세입니다. 이제 1세로 넘어가면서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려고 그러고 하지만 하는 것만 계속 하시는 우리 아이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1세 같은 경우는 안아서 멈추고 자기의 앞에 앉히는 내 앞에 경계를 두는 겁니다. 대화에서 앞에 앉히는데 앞에 앉혀서 말할 때 뭐라 그래요? 그만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위험해. 잠깐 생각해보자. 왜 그랬을까? 너가 다칠까봐 그런 거야. 거기까지. 더 이상 길게 말하지 않아도 돼요. 말해봤자 못 알아듣습니다. 아셨죠? 다칠까봐 그런 거야. 그래놓고 얘가 울음이 멈추면 뭐라 그래요? 우리 다음 주는 조심하자. 사랑해. 끝내세요. 훈육은 10분 이상 길어지는 순간부터 서로를 갉아먹는 행동입니다. 어차피 내 감정 때문에 쏟아내는 말일 뿐이지 그 아이가 바뀌어지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장 깔끔하게 10분 안에 친다 생각하시고 그냥 어차피 1세까지는 내가 할 말만 하고 끝내는 거예요. 1세한테 물어봤자 얘가 나한테 무슨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1세 때는 정보를 전달하는 게 누리과정입니다. 표준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정보 전달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2세부터는 뭐가 돼요? 질문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1세 혹시 어머님들이 좀 오래 있으셔서 그런데 제가 1세가 고집이 굉장히 세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혹시 1세 고집 아시나요? 아버님들 아직 모르시면 조금 운동육아 하시기 바랍니다. 1세 굉장합니다. 예전에 이제 저희 원에 굉장히 고집 센 친구가 왔어요. 근데 그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무도 이 아이의 고집을 꺾지 못한다.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다 있는데 아무도 고집을 꺾지 못한다.
아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어머니 제가 꺾길 바라세요? 아 꺾어야 사회생활 하죠 그러더라고요. 그럼 어머니 제가 하던 대로 할 수 있습니까? 하시겠대요. 그 굉장히 도전이거든요. 근데 저 그때 이제 0세부터 7세까지 다 있었던 원인데 주택 가운데 있던 원이었기 때문에 이 방음이 잘 안 돼요. 아시죠? 울면 굉장히 힘듭니다. 장가갑니다. 이 친구가 이제 너무 잘 노는 거예요, 원에서. 제가 생각했던 그런 고민과 전혀 상관없이 너무 잘 놀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이렇게 그 원에서 아이들 잠을 이렇게 잠을 잠지 안 잔지 보고 또 유아 친구들은 이제 뭐 하고 있는지 보려고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1층에 있는 선생님이 한 명이 9명을 보고 있어요. 1세 9명을. 1세는 1대 5인데 두 반 투담임인데 담임이 한 명이 없어. 애만 9명이고 선생님 1명. 그러면 지금 애 한 명이 없다는 소리죠. 누가 없었을까요? 그 아이가 없는 거죠. 그 아이가 누구랑 나갔죠? 선생님이랑 나간 거예요. 왜? 그 선생님이 나이가 좀 있으셨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자기는 싫다고 우니까 애를 데리고 나가가지고 이제 맛있는 거 사주면서 공원 한 바퀴 돌고 오는 거예요. 친구들 잘 때 깨울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바로 이제 선생님한테 호출해서 선생님 이거 아이들 그 방임이에요. 4명 아이들 방임하시는 거라고. 이거 만약에 문제 생기면 선생님 누가 책임질 거예요? 여기는 선생님 책임져야 돼, 선생님 책임져요. 빨리 들어오세요. 그래가지고 들어오셨어. 선생님 제가 선생님의 마음은 알겠으나 이것이 이 아이를 돕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을 돕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친구들 지금 4명 아이들은 방치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선생님 누구 계시고 제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재우겠다. 네 괜찮으시겠어요? 내가 재우겠다. 앞으로 재울 때까지 내가 딱 일주일만 얘를 재우겠다는 뜻을 알겠대요. 점심시간이 됐죠. 이제 그날 그래서 이 친구는 나간 지 10분 만에 들어왔죠. 그래서 얘는 이제 한 번 들어가고 이제 원장님 좋아하니까 처음에 애들이 우리 도서관 가자 해서 미니 도서관에 갑니다. 오늘은 우리 원장님이 책 읽어주면서 잘 거야 나오자마자 이거 어땠을까? 서시기 근데 이 도서관은 통과문 바로 앞에 있어요.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A4 용지로 지금 아이들을 재우면서 수면 습관 들리는 중이니 양해 바란다고 전면에 붙여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쫙 붙여놓고 제가 이 친구랑 딱 이제 둘이 대면하게 됩니다. 1세 친구가 한 번 고집을 피우면 3시간 동안 옵니다. 울다 멈췄다 하는데 얘를 안고 어땠을까? CCTV 바로 앞에서 계속 흔들을 됐죠 저는. 괜찮아. 잘 수 있어. 괜찮아. 엄마 올 때까지만 잘 거야. 이 얘기를 제가 3시간 했어요. 3시간. 1시부터 4시까지. 자, 이 아이가 잤을까요? 안 잤을까요? 잤어요. 왜냐면 이 아이는 계속 피곤했어요. 밤에도 잘 안 자요. 왜 여러분들 내가 자꾸 잠을 안 잔 줄 아세요? 눈을 감는 순간 내가 어딘가에 빠져들거나 누군가가 나를 놓고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아이는 잠을 잘 안 잡니다. 근데 이제 낮잠 시간이 되면 우리 집도 아닌데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그러면 땀 흘려서 뻘뻘 놀고 자야 되는데 잠을 안 잔다는 거는 얘가 그때로 계속 에너지를 쓴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되냐면 잠을 자고 일어난 애들은 걔네들이 이제 개운하잖아요. 근데 얘는 개운하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애들을 물기 시작하고 뜯기 시작해요. 굉장히 짜증이 심해지고 성격이 안 좋아져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 아이가 뭐를 포기하게 되냐면 내가 자기 싫은 마음과 자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을 포기할 수 있어요. 아까도 내가 이마트에서 누워서 살려고 하는 그 고집을 포기하는 순간 뭐가 생겨요? 그 다음도 좋은 길이 생기죠. 그래서 포기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안 좋은 행동을 포기할 수 있어야 비로소 좋은 다음 일이 벌어지거든요. 이 아이가 그 다음에 3시간을 그렇게 했더니 자니까 엄마가 오셨겠죠. 어머님한테 이 설명을 다 해드렸어요. 3시간 동안 이러고 있었다. 어머니 얼마나 미안하셨을까요? 근데 이 아이는 어떻게 됐어요? 제 앞에서 포기할 걸 포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이제 그 다음날 원에 와서 저를 보는 순간 어떻게 했을까요? 야! 도망가! 내가 재울까봐. 그래서 제가 또 근데 저는 좋을 때 엄청 좋거든요. 나도 사랑해! 이러면서 막 또 사랑한다고 내가 또 잘해주니까 얘가 또 아이들은 너무 순수하게 또 금방 나를 또 좋아해. 근데 이제 밥을 다 먹고 이제 잠자는 시간이 됐어요. 제가 교실 딱 올라가는 순간 얘가 어땠을까요? 안 잘 거야! 그래서 제가
슬아야, 근데 너 어제 되게 잘 잤어. 잘 자서 오늘도 잘 잘 수 있어. 대신 너가 오늘은 선택하게 해줄게. 도서관에 가서 원장님이랑 잘래? 여기서 잘래? 얘가 뭐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럼 원장님 여기 있을까? 그러니까 아니야! 그럼 원장님 없었는데? 그래? 그 30분 후에 올라올게. 그때까지 앉아서 원장님이 재워주고 갈게. 그날 얘는 30분 전에 잤어. 선생님이 해냈어. 그 다음날은 몇 분 만에 잔 줄 아세요? 얘가 엄청 에너지가 많아서 3분 만에 5분 만에 잤어요. 그 다음부터 물고 뜯는 일이 없어집니다. 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1세 아이들에게는 우리가 설명으로 멈추게 하는 게 아니라 시간으로 멈추게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힘든 겁니다. 어머님들이 제일 힘든 시기, 아버님들이 기억하세요? 어머님들이 이 아이를 훈육하기 제일 힘든 시기가 사실 1세. 이거는 말이 아니라 행동과 시간과 인내로 훈육하는 시기.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돼? 계속 괜찮아, 그럴 수 있어를 계속 말하면서 끝까지 이 아이 앞에서 이거를 지지 않는 모습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엔 누가 이겨요? 고집은 아이가 이기지 않습니다. 먼저 오랜 세월 살아온 여러분들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내가 이길 수 없고 힘드니까 먼저 포기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으면 부정행동은 계속 지속돼요. 자, 그러면 이제 2세가 됐어요. 2세부터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만, 지금은 아니야. 시작. 그만 지킨다. 그 대신 하지마, 안 돼, 뛰지마. 이 말은 좀 하지 말아주세요. 뛰지마, 그 말을 하지마, 안 돼. 그럼 얘가 된다, 안 된다의 개념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어쩔 땐 되고 어쩔 땐 안 되잖아요. 그것보다는 그만,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을 꼭 붙여줘야 된다. 이 시점에서만 아니라는 소리예요. 근데 우리가 밖에 나가서 놀이터에서 뛰어야 되고요. 위험한 순간에 뛰어야 되는데 맨날 뛰지마. 아니야, 안 돼. 그럼 이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뛰어야 되는 순간에 뛸 수가 없어요.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단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만, 지금은 아니야. 왜 안 되는지 생각해보자가 이때예요. 시작. 왜 안 되는지 왜만 물어보시면 왜. 그런 다음에 왜 안 되는지 생각해봐. 가면 안 돼요. 보통 우리가 실수하는 게 생각해, 그래놓고 내가 가요. 그래놓고 오면 네가 까먹어서 생각하고 있어요? 100% 까먹었어. 그래서 왜 안 되는지 생각해봐 해놓고 가서 1, 2, 3 하고 오시든지 바쁘시면 최대한은 그 자리에서 1, 2, 3 하고 그냥 바로 얘기해주세요. 더 이상 더 이상 길게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훈육은 길게 갈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1세는 이 아이의 고집을 꺾는 시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2세부터는 얘한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이런 거 좀 잘 묻지 마세요. 돼요 안 돼요는 뭐 듣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안 돼요. 맞죠? 엄마 말이 맞아 안 맞아? 그럼 무슨 말 듣고 싶은 거야? 맞아요. 그 말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다가 3시간 만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 뭐라 그래요? 왜 하지 말라 그랬을까? 1, 2, 3 위험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러지 말라 그랬을까? 1, 2, 3 밥을 먹어야 건강해지거든. 지금 몇 마디만 하고 있죠? 2문장만 하는 얘기야. 2문장. 그럼 얘가 들었을 때 내가 그 말이 맞고 그 말을 따라가려고 하지만 안 되는 건 맞지만 그 말은 맞잖아요. 그 말은 맞죠? 그러면 이 아이가 점점 짧게 끝나는 것에 익숙하게 됩니다. 이 훈육이 짧게 끝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도 그다음부터는 짧게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하려고 하는 습관이 생겨요. 왜 하지 말라고 했을까? 띠띠띠 엄마가 대답하죠. 그러면 이 아이도 왜 하지 말라고 했을까 할 때 생각하다가 띠띠띠 엄마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게 후반기 정도로 가서 5살 쪽으로 쭉 가잖아요. 그럼 얘는 이미 왜 하지 말라고 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고 하부타 대화라고 합니다. 아이들한테 계속 질문하는 대화예요. 그게 훈육보다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왜요? 누가 대답할 거니까? 그러면서 5살이 됩니다. 5살이 되면은 이때부터는 그만 지금은 아니야 잠깐 생각해보자 해놓고 요 3개를 물어보세요. 따라해볼게요. 왜 하지 말라고 했을까? 왜 하지 말라 무엇 때문일까?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일까? 누구를 위해서 왜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위험하니까. 무엇 때문일까? 이것 때문에. 이 위험한 행동을 했으니까.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일까? 그럼 애들이 뭐라 그래요? 나를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걸 계속 심어준 거예요. 엄마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건 누구를 위해서다? 너를 위해서. 그걸 위해서 라이팅이라고 하는데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아니 나 엄마는 너가 무슨 행동을 해도 다 사랑스러워. 그런데 밖은 아니야. 그쵸? 자 6살이 되면 똑같이 합니다. 쉽죠? 그런데 하나만 더 물어보세요. 왜 하지 말라 그랬을까? 무엇 때문일까? 누구를 위해서까 해놓고 누구를 위해서까? 나를 위해서.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어떻게까지 물어봐야 돼요. 왜냐면 6살부터는 누가 행동을
걸 수정할 거니까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규칙을 지켜야 되니까 규칙 자체에 대한 방법을 얘한테 물어봐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너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청소가 쉬울 것 같아? 어떻게 하면 밥을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걸 누구한테 물어보시라고요? 아이한테. 그래서 상호 논의하고 하는 거죠. 그럼 7살이 됩니다. 7살이 되면 여기서 하나가 넘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볼까? 해놓고 여기까지 다 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왜 하지 말라 그랬을까? 무엇된 무엇 때문일까?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다음에 언제부터 해볼래? 정확하게 이 아이가 하는 시점과 한 것에 대한 칭찬을 점검하는 게 필요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얘가 언제부터 해볼래? 지금 했어요. 그럼 우리가 그 다음부터 뭐 해줘요? 야, 너가 스스로 할 수 있네. 진짜 멋지다로 끝내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이걸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아이한테 알아듣는 입장으로 이 아이를 멈추게 하고 하는 분이 바로 이